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더워요.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 수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자, 이거 이렇게 안경이 좀 제가 화면에 보면요, 여러분.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짝짝이처럼 보이죠? 그쵸? 이게 제가 실제로 눈이 짝짝이가 아니라 그 렌즈 시력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이 약시라서 요, 오른쪽 눈은 약시라서 돋보기 눈, 요 왼쪽 눈은 그냥 근시라서 오목 렌즈. 그래가지고 안경을 끼면 엄청나게 이 짝눈 같아 보입니다. 네. 네, 실제로 짝눈은 아니에요. 안경 벗고 보면 짝눈은 아닙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자, 뭐 예비 고일이란 말, 저도 쓰기는 하는데 좀 약간 어이없는 말이죠. 중3인데 고일을 준비한다는 말이기는 하는데 예비 고일, 아직 대형학원 상술에 당하고 계신가요? 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뭐 제가 뭐 대형학원들, 뭐 좋은 학원들 많죠. 뭐 굳이 그 학원들을 일부러 깔려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정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입시를 치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이제 후배 부모님들의 후배 엄마들의 조언을 구할 때 이야기해주기가 약간 이제 부담스럽다고 해요. 왜 부담스럽냐 하면 자기가 겪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이제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뭐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분들이 물어볼 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형학원, 예비고일 대형학원 특강이나 대형학원 수업들 같은 경우 아마 그런 경우가 제일 이제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 유불을 따지죠. 그쵸?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놓아서 이제 합격 유불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일단 처음 느끼는 좌절은 뭐냐 하면, 야, 학원도 떨어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좌절을 많이 하십니다. 그쵸?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 학원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 학원에서 굉장히 뭐 미적분 심화까지 하고 선행을 계속한 친구들 같은 경우 실제로 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을 받는 비율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땡땡 고등학교에 뭐 대치동 대형학원에 1등급이 몇 명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광고가 나가요. 그런데 뭐 한 반에 뭐 100명, 150명짜리 이제 수업, 뭐 적게는 50명에서 그것도 시험을 봐서 뽑은 그렇게 많은 인원의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시험을 봐서 이제 걸러낸 친구들 중에서 몇 명, 뭐 예를 들어서 1등급이 12명이면 그 중에 뭐 3, 4명이 그 학원 출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많은 비율일까요? 만약에 그 학원에 다니는 50명의 학생들 중에, 그 학교 학생들 중에 3, 4명이 시험을 봐서 뽑은 50명의 학생들 중에 3, 4명이 1등급이다. 그러면 그거는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든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부모님들, 이제 고등학교를 특목고로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 대원외고,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 그런데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은데, 뭐,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는 일단은, 이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카이스트나, 이제 뭐, 이제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많기 때문에, 뭐, 논외로 하고요. 예를 들어 하나고나 대원외고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전교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안에 드는 친구들
이제 뽑아놓고 이제 입시를 이제 가르쳐서 입시를 치르게끔 만들죠. 그럼 전교생이 한 200명 정도 되면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스카이에 붙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었을 때. 물론 100명까지 될까 싶은데 이제 중복 합격자 뭐 그런 거 치면 그래도 한 100명 정도가 스카이 서성한 네, 이제 붙는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래요. 더 되는지는 제가 그 학교 입시를 정확하게 이제 치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각 중학교에서 정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을 뽑아놓은 중학교인데, 거기에서 100%다 서울대를 못 보냈다. 그럼 그거 사실 실패한 거 아닌가요? 입시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거기서 그렇게 많이 갔어? 아, 그럼 우리 애도 서울대 가려면 그 학교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200명이 다 서울대를 못 갔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을 뽑아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이랑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 영재고나 과학고 대원외고 같은 데서 만약에 스카이 서울대나 연고대 갈 친구, 의치대 갈 친구, 약대 갈 친구들은 일반고 가서도 충분히 간다. 뭐 그게 일반고에 왔다고 그 친구가 어려워져서 못 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어? 대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서는 너무나 그 잘하는 친구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건 좋지만 스트레스도 심하고 성적이 밀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공부 리듬이 흐트러질 수도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이 좋은 친구들이 가면 잘하고 이제 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이 일반고 와서도 충분히 전교권을 행사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들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이 친구, 특히 외고 같은 경우가 그런데, 아, 이 친구 좀 영어는 잘하는데 애매해. 성적은 좀 애매해. 공부 일반고 가서 잘할까? 아, 약간 애매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외고를 진학을 하는 거죠. 대원외고나 이제 영어만 보니까요. 뭐 한영외고나 뭐 그런 외고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사실 일반고 가서 중경외시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외고에 진학해서 이제 조금의 학교빨로 중경외시 수시를 이제 잘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뭐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나와서 중경외시 다니면서 만족하는 친구도 있지만 만족 못하는 친구가 더 많아요. 그럼 이제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특목고 쪽 다닌 친구들이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에 생각보다 아주 특화된 학교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그 저희 학원에서도 그런 이제 대형 학원 상담을 받고 다시 상담 오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선행하라고 하죠.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 무조건 선행하라고 하고 무조건 심화하라고 하고 예, 그렇게 특강 무조건 들으라고 하고 뭐 다 그러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선행이요. 미적분까지는 무조건 보고 가야 된다. 보고 가면 편한 건 맞죠.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 가르칠 때 선행이 돼 있는 아이들, 선행이 안 돼 있는 아이들보다 가르치기가 편한 거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선행이 내신을 100%다 이제 보장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뭐 수학 상만하고 간 친구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충분히 1등급 받는 친구 있어요. 그럼 또 여름방학 때 수학과 열심히 해서 수학과 또 1등급 받고. 그럼 아, 우리 애는 선행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2학년 때부터 뭐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포에 있으니까 대치동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들의 수학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뭐 미적분은 3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하는 학교는 이 반포 지역에서는 세화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화고, 이 반포 지역에서는 세화고를 진학하는 친구가 아니고서는 이제 저기 선행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는 거죠. 세화고 같은 경우에 1학기에 수원, 수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선행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커요. 이제 수원, 수투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년 1학기에 뭐 수원 확통이나 수원 기하, 2학년 2학기에 수투 확통이나 수투 기하, 그리고 3학년 때 미적분을 하거든요. 아니면 3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도 있어서 2학년 1학기에 수업만 하고 2학년 2학기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투만 하고 3학년 1학기에 확통하고 뭐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행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이제 뭐 친구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 중에서 어느 것도 완성이 안 되고 그냥 가는 친구는 없겠죠. 그쵸? 그럼 뭐 하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학원을 좀 덜 다녀도 이제 괜찮다 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아니, 여름이 아니라 방학 때 수학 집중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모님들이 선행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게 조금 어떤 부분으로 보면 상술에 당하는 약간 신기루 같은 환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오히려 내신이 잘 안 나왔을 때 아이들의 진도를 잡아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신이 잘 나오는 친구는 뭐 그 다음 내신 준비하면서 선행도 나갈 수 있는데 내신이 안 나온 친구는 닥치고 내신이죠. 그리고 또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는 일찌감치 이상은 높은데 내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해요. 뭐를? 수시를. 그러면 공부 원동력을 잡아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친구를 끌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꼼꼼함을 잘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학원에서 뭐 스킬을 가르쳐 준다. 뭐 너무 정직하게 풀이를 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중학교 방식으로 막 이제 중학생이 중등 대상 고등 선행을 할 때 이제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내용을 100% 인지를 하지 못해서 너무 중학교 방식으로 노가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시 강사들 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닌 정말 고등학교 올바른 방법으로 배웠다면 그거를 굳이 더 쉽게 푸는 것보다는 중학교 때는 그런 고지식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스킬은 언제든지 배울 수 있지만 아이가 고지식하게 정직하게 푸는 연습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영상에서 아주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킬러 문제 물론 풀어야죠. 어려운 문제 물론 손 대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등급은 절대 킬러 문제에서 나눠지지 않아요. 등급은 너무나 쉬운 개념, 숨어 있는 개념, 실수하기 쉬운 개념에서 등급이 갈라집니다. 킬러 문제가 한 학교에 2개 이상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많이 나와봐야 3문제 나와요. 2문제 내지 3문제. 틀려도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왜? 나머지 문제 실수 없이 다 풀면. 아무리 킬러 문제 3문제 중에서 한 문제, 2문제 맞춰도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를 와장창 하고 킬러 문제 풀다가 시간 내에 못 풀어서 22문제 중에서 17번 풀다가 시간이 끝나서 나머지 문제 찍고 내면 뒤에 배점 높은 서술형 하나도 못 풀고 그럼 3등급 뜨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내에 풀자, 실수하지 않자, 풀었던 문제 또 풀자. 어렸을 때부터 예비 고1 때부터 무조건 대형학원 다니면서 심한 문제만 연습하고 대형학원은 그렇게 해야죠. 왜? 50명이 다니는 대형학원 탑반에 너희들 쉬운 문제부터 연습시킬 거야.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구장창 4시간 동안 문제 푸는 연습시키면 다음 달에
50명 중에서 30명은 나갑니다. 왜? 내가 여기서 왜 이 시간에 문제 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 가르쳐주는 학원에 가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1등급 못 맞는 비중이 거의 8, 90% 이상입니다. 그렇게 수학을 많이 하고 수학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어서 밑도 끝도 없는 친구들이 나와서 1등급 받아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친구들 중에서 학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그 전교 등수를 유지하는 친구는 한 4명 정도라고 봐요. 그냥 자기가 학원을 다니기는 하지만 자기가 묵묵히 이제 최소한의 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는 6명. 제가 봤었을 때는 학원빨로 유지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4대 6 정도라고 봅니다. 10명 중에서 4명이 학원빨, 6명이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 그런데 이 4명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왜 그러냐? 나머지 친구들은 해줄 말이 없어요. 나머지 6명의 친구는 뭐 부모님 옆에 있는 부모님이 누구누구네 딸은 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해? 그러면 어떻게 공부 잘하긴 그냥 집에서 집에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학원에 가서는 질문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학원 동네 학원 다니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이야기해 줄 거 없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거짓말 한다고 안 믿습니다. 우리 딸 키워보니까, 우리 아들 키워보니까 그냥 꼼꼼히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거 안 믿어요. 아, 좋은 학원 다니면서 숨기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형 학원, 큰 학원 많이 다니면서 학원빨로, 돈빨로 이제, 물론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적 잘 받는 게 장땡이니까 그게 맞으면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 이제 그렇게 된 부모님이나 아이는 조금 더 말빨이 세요. 할 말이 많죠. 어느 학원 선생님은 잘 가르쳐. 어느 학원 선생님 못 가르쳐.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부는 우리가 다 해봤지만 학원에 다니면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원은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질문해야 되는 부분, 내가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는 게 학원입니다. 학원에서 공부 엄청 열심히 해봐야 엄청 뭔가 남는 것 같지만 학원 선생님한테 남지 나한테 남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야지 주구장창 가서 어려운 문제만 푼다고 1등급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먼저 조장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대형 학원, 유명한 학원 시험 봐서 콧대 높고 아, 나는 잘한다. 그러는 아이들 계속 해서 가다가 결국엔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부모님도 아이도 멘붕이고 원인을 절대 찾지 못하죠. 그렇게 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절대 휘둘리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무슨 학원 다닌다고, 유명한 학원 다닌다고 시험에 붙었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꼼꼼히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등 내신 완벽하게 잘 보는 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뭐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상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